자, 조중동과 국힘 주도 세력은 왜 시민들에게 그렇게 적대적일까? 왜 사전투표 참관 감시에 이렇게 적대적일까? 아니 자기들한테 이익 아니야 이거? 왜 이렇게 적대적인 거야? 저는 항상 그게 퀘스천 마크였어요. 자, 이준석의 가관입니다. 이준석이 이거 자기 페이스북 썼다가 지운 사건인데요. 이게 뭐냐면은 재외투표 쪽에 투표지를 가지고 누가 뭐라고 써놓은 거를 이준석이 보고서 빨리빨리 반응하다가 이거 지금 가짜 투표지 만들어서 이런 투표지 엉터리 투표지니까 사전투표 하지 맙시다라고 어떤 사전투표 반대자가 이 소리를 하고 있다라고 착각한 거야. 그래서 그 사진 그대로 인용하면서 자기 코멘트를 이렇게 다른 거예요. 부정선거가 우려된다고 불안감 조장해서 사전투표 방해하려는 세력이 조작 사진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번 대선 투표용지는 오른쪽처럼 대통령 선거 투표라는 문구에서 표라는 글자만 덮도록 도장이 찍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작 사진을 올리는 이 사전투표 반대 이 선동 세력은 보수 유권자들의 사전투표를 막으려는 세력으로서 어설프게 유저한 투표용지라는 것으로서 이 도장에 투표의 투자와 표자 두 글자를 커버하도록 찍혀 있습니다. 정말 저열하고 비열한 자들입니다. 누가 이런 장난을 치는지 하고 잘난 체를 했다가 이게 진짜 투표지라는 걸 알고 내려버렸어요. 이거 또라이 아니야 이거? 전체 세상이 전부 사전투표 반대하는 음모론자들이고 전부 빨갱이 같은 놈들이고 전부 숙청해야 될 대상이야. 다다다다다당. 저는 이준석이한테 기관총 주면 다 총 쏘고 돌아다닐 것 같아. 나 같은 사람. 너 와 체포. 너 노동수용소. 너 사전투표 반대. 너 노동수용소. 너 사전투표 비판해. 너 노동수용소. 이럴 사람이야. 아 겁나네 이준석 씨. 당신 보니까 겁나. 전체주의 체제에 비밀경찰 수장하면 딱 맞겠구만. 왜 이렇게 열불을 켜고 이것에 대해서 이준석이 이번 선거 때만 그런 게 아니죠. 그전에도 그랬잖아. 사전투표 비판이나 이 4.15 선거의 진상규명 캠페인에 대해서 상종을 못할 음모론자들로서 제거 대상으로 파악을 하잖아요. 분위기가. 국힘 주도 세력 분위기가 다 그렇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우리 같이 사전투표의 제도적 허점, 그래서 참관감시 열심히 해야 되고, 피치 못할 사정이 아니라면, 타지 근무자, 이런 사실상의 부재자적 성격이 아니라면, 원격지 근무자, 원격지 유학생, 아니라면 가능하면 그냥 웬만하면 본투표 합시다. 이런 사람들은 거의 버러지 빨갱이 취급하는 거예요. 그 적대감이 보통이 아니에요. 제가 겪어보니까 그래. 왜 이렇게 적대적일까? 지금 이준석의 이 태도 보면 지극히 적대적이잖아요. 이유가 있습니다. 사전투표제는 문제없다라고 주장해요, 이자들은. 그 다음에 4.15 부정선거 운운은 음모론이고 저열한 짓이다라고 주장해요, 이자들은. 그러면 이런 주장을 하려면 당 추천 선관위원 교육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건 또 안 해. 참관인 교육 관리 해야 되는데 그건 안 해. 거기다가 이런 주장을 하려면 야 어떻게 그 4.15 선거 때 어떻게 통계나 기타 등등의 여러 가지 이상한 현상이 있어. 그건 좀 알아봐야겠는데 최소한 이런 어떤 유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없어. 아니요. 4.15 선거에 관한 재판이 원래 6개월 만에 법에 의하면 끝나게 되는데 아직 지금 2년이 다 되도록 계속되고 있어. 이거 좀 이상한데? 이런 유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없어. 거긴 다 외면, 침묵, 아닥, 무시. 그리고 그건 음모론이야. 사전투표제도 괜찮은 제도야. 그거 가지고 함부로 비판하면 그거 저열한 짓이야. 이준석 저열이라고 당신이 썼는데 당신은 비열한 자야. 어디서 쌍스럽게 저열이라는 단어를 함부로 써? 어디서 배워 처먹었어 그런 버르장머리는. 자 그러면서 사전투표제도에 대한 냉정한 평가. 아까 저는 사전투표에 부정이 있다 없다를 다 떠나서 그런 거 떠나서
이거 사람 유권자를 기분 나쁘게 하고 천하게 취급하는 제도다. 기분 나쁘다예요, 저는. 어떻게 투표소를 갔는데 아무나 아무 데서나 불쑥 와서 마치 우리가 그 편의점에 있는 현금 인출기 아무나 아무 데서나 불쑥 들어가서 돈 꺼낼 수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투표를 하냐? 투표가 어떻게 해? 아니, 백신도 예약해서 맞는데 특정 병원을 특정 날짜를 찍어서 내가 투표 행사하는 행위가 백신 맞는 행위보다 천한 거냐 이거요. 이준석 씨, 당신 사전 투표하는 행위가 백신 맞는 것보다 천해? 당신의 주권 행사는 백신 한번 때려 넣는 것보다 천해? 대한민국이 개걸레야 당신한테는? 그 다음에 법에는 우체부가 픽업하기로 되어 있는데 왜 택배 기사가 올 수밖에 없냐. 왜냐면 이게 예외적으로 적용돼야 될 제도가 혹은 이게 좀 컨트롤 가능하게 적용돼야 될 제도가 막 벌려놓으니까 물량이 넘쳐가지고 택배 지입차주가 와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저 아래 쓰지만 원래 법제도를 제대로만 운영해도 종이에 의해서 좀 참관할 그런 건덕지가 있었는데 그게 선관위가 다 그거를 무력화시켜 버려갖고 결국은 중앙 컴퓨터 서버를 믿거라. 우리 선관위의 무오류성을 믿거라. 여기에 도전하는 자는 선거의 자유를 침해하는 자이며 선거 범죄를 선동하는 악마 같은 자노라. 이거 아니에요. 그럼 내가 우상을 받다는 거 아니야? 내가 우상 받들고 투표할 일 있냐고. 화웨이 통신 장비로 둘러싸인 서버를 무오류적 신과 같은 존재로 우상으로 떠받들고 제가 투표할 일 있냐 이거예요. 제가 그렇게 천한 사람이냐고. 윤석열 후보 그렇게 천한 구덩이로 다 국민들 몰아넣으면 윤 후보 당선이 좀 더 쉬워지실 것 같아? 쉬워질 수도 있어요. 내가 윤 후보가 무슨 계산했는지 이따가 얘기할게요. 자, 참관감시 무력화에 대한 비판 저항이 사실상 전무해요. 이 국힘과 조중동이. 예를 들어서 투표소에 미리 정해진 선거인 명부 없다. 이런 얘기를 그래서 이거는 국민을 굉장히 천하게 취급하는 제도다. 위험한 제도다. 이런 얘기 없잖아. 왜 그 백신은 예약해서 맞고 투표는 예약 없이 해서 하냐. 이런 얘기 없잖아. 조중동과 국힘 주도 세력이. 거기다가 법에는 분명히 일련 번호가 있는 절취부를 떼지 아니하고 회송용 봉투에 넣을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얘기 뭐냐면 사전투표지에 일련 번호는 절취부에다가 두어라라고 해석돼요. 제 입장에선.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걸 이상하게 해석해서 아예 절취부 자체를 없애버렸어. 절취부가 없으면 뭐가 되냐면 투표자 개수가 안 되는 거예요. 아날로그식으로 공식적으로. 절취에는 요 짜투리를 가지고 그걸 세면 투표자가 개수가 되거든요. 투표자 개수가 안 되는 거예요. 절취부가 없으면. 이게 뭔 꼴이냐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러면 투표자 개수할 필요 없느니라 중앙 컴퓨터가 내려주는 숫자에 의해서 확인하면 되느니라 이거죠. 우상으로 받들어라 이거야. 중앙 컴퓨터가 내려주는 숫자가 맞는지 틀린지 해커가 와서 이상하게 흔들었는지 내가 어떻게 믿어. 그거 믿거라. 안 믿으면 타인의 선거의 자유를 방해하는 거노라. 웃기고 있네. 웃기고 있는 거요. 바코드 안 쓰고 QR을 쓰고 있죠. QR에는 아무 눈에 안 띄는 비밀 코드를 덧입힐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해커가 그 비밀 코드 덧입혀 놓고서 그 비밀 코드 가지고 또 해킹해서 누가 무슨 표 찍었는지 다 알아내면 어떡할 텐데. 빅브라더가 등장하면. 인민해방군이 등장하면. 우체부가 아니라 택배 지입차주가 투표를 픽업해? 그것도 기분 나쁘고. 투표관리관에 자신의 도장을 찍게 돼 있는데 158조 사망. 칼라 프린팅해서 도장같이 보이게 하는 이게 뭔 짓을 하고 있냐 이거죠. 중앙선관위가. 봉인이요? 산업현장 가면 잔류 파쇄형 쓰고요. 잔류 파쇄형이라는 건 봉인지 뗐을 때 표면에 뭐가 덕지덕지 남는 거. 봉인지 하나하나마다 일련 번호 있고요. 그 일련 번호별로 누가 언제 무슨 목적으로 어디에 썼다 사용 대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경우에는 특이하게 사전투표 날 봉인하는 상황하고 그게 한 5일 지나서 개함할 때하고 시차가 있고 사람이 달라지니까 봉인 직후 상태를 촬영한
이미지 데이터베이스가 있어서 이걸 계엄할 때 대줘야 되는데 이거 없다 이 말이에요. 공식적으로. 그건 봉인 개판이란 소리지. 그냥 무늬만 봉인이죠. 봉인지는 거의 뭐야 문방구처럼 풍부한 수량이 풍부하게 사전투표소에서 돌아다니고 있고 보관장을 실시간으로 지켜볼 수가 없잖아요. CCTV인데 그건 나중에 사후적인 거지. 좀 실시간으로 지켜볼 수 있는 좀 투명한 곳에 해라. 이거 위에다가 천막 치고 함 제대로 된 플라스틱 함 쓰고 그래가지고 경찰서 마당이나 이런 데 사람들이 이렇게 볼 수 있게 라인 오브 사이트 주시선을 제공 자연스럽은 주시선을 제공하는 그런 환경에 해라 이거요. 이런 문제입니다. 지금 문제가. 그러면 이제 뭐냐면 조중동과 국힘 주도 세력의 의도는 뭐냐면 사전투표를 비판하거나 참관하려는 그런 캠페인은 이 사람들 관점에서 4.15 선거 진상규명 캠페인이랑 같은 거예요. 참고로 이제 백모는 비겁해서 4.15 선거 진상규명, 4.15 뭐 부정선거 규탄 뭐 어쩌고 이거에는 많이 관계를 안 했어요. 저는 주로 제도적인 문제를 그러니까 4.15 선거 전부터 지금 말하는 제도적인 문제 주장했고 제도적인 이거는 굉장히 구멍숭숭 뚫려 있고 기분 나쁜 제도다 이게. 주권자를 천하게 모독하는 제도다. 제도가 그렇게 생겨먹었다. 그렇게 운영되고 있다. 더욱더. 제도도 문제가 있지만 운영은 더더욱 그렇게 되어버렸다. 한마디로 주권자 개 취급하는 식으로 운영한다 이거예요.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그래서 제도 비판이에요. 근데 그래서 잘 지켜야 된다 비판하고 이 캠페인을 진상규명 캠페인이고 이거는 뭐냐 좀 다르게 해석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4.15에 대해서 예를 들면 신권 빳빳한 신권이 어떻게 나오냐 이거야. 그것도 뭉치로 일장기가 1000장이 어떻게 나오냐 인천에서 도장 이렇게 뭉개진 거 빨간 도장 본드 아니 저게 띈 본드 자국이 있다는 얘기는 뭐랑 똑같으냐면 우리가 주유소나 택시 탔을 때 신용카드 영수증 출력하면 출력 끝에 본드 자국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왜냐? 롤지에서 풀려나가면서 잘린 거잖아. 투표지도 그렇다고요. 한 장 한 장이 인쇄돼 갖고 사전투표지가 그게 묶음으로 본드로 묶여져 있는 게 아니라 롤지에서 나오면서 자른 거거든요. 어떻게 근데 끄트머리에 본드들이 묻어 있냐 이거지. 거기다 통계 양태도 이상하다 이거야. 여기에 대해서 아직도 재판 결과가 안 나오고 있잖아요. 이상하다 이거지. 이거에 대해서 그런 부정이었다라고 문제를 제기한 사람들이 엊그저께 황교안, 민경욱 이런 분들이 중앙선관위에서 고발당했는데 그러면 국힘 같으면 어떤 거기에 대해서 그 부정선거 의혹 제기가 그 의혹이 문제가 서로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재판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해서 풀어야지 이것을 재갈을 물리는 방식으로 전 대통령 권한대행과 전 국회의원을 그런 식으로 고발하는 건 민주국가 행태가 아니다. 이 정도의 논평은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고 가만히 있잖아 그냥. 그래 황교안 골로 가. 민경욱 골로 가. 잘 가라. 빠이빠이. 거의 이 태도 아니야 지금. 그러니까 저들은 어떻게 보는 거냐면 사전투표 비판 참가 캠페인은 4.15 진상규명 캠페인이고 이건 정치혁명 캠페인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정치혁명에 반대하는 거예요. 왜냐? 정치혁명은 조중동과 국힘이 주도하는 세력의 생태계를 파괴하니까. 저들은 정치가 혁신되는 거에 반대하는 거예요. 그 정치를 혁신시킬 수 있는 뇌관이 이 사전투표에 관계된 요 영역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게 저들의 금기어 사전, 사전투표 비판 참관, 4.15 언급, 정치혁명 이 세 개가 저들의 금기어예요. 일사불란합니다. 그래서 이 금기어 사전을 가지고 윤석열 후보한테 압력을 가한 거야. 당신도 사전투표 띄워 하고 딱 윤 후보 입장에서는 그래 어차피 이길 것 같은데 이거 띄우면은 뭐 일부 시민들 굉장히 많이 실망시키긴 하겠지만 지금 당장 조중동이랑 국힘이랑 원수 줄 수는 없으니까 내가 띄우고 말지 이러고 띄웠을 수 있어요. 저는 그럴 가능성이 크다고 봐. 이게. 그래서 네 가지.
이유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압도적 차이 때문에 선거 부정 위험이 약하다. 사전투표 띄워도 괜찮다. 이렇게 판단했을 수 있어요. 두 번째, 사전투표 비판 참관은 정치혁명에 이르는 뇌관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거예요. 저도 그렇게 봐요. 그럴 수 있어요. 이때 정치혁명이라는 건 뭐 유혈혁명이 아니라 정치 생태계 자체가 근본적으로 바뀌는 것. 특히 사회로 같은 게 밝혀지면 진상이. 세 번째, 그 정치혁명의 여부, 할 거냐 말 거냐, 언제 할 거냐, 어떤 강도로 할 거냐. 이거는 시민의 자연 발생적 움직임에 의존하는 대신에 내가 결정하겠다예요.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내가 결정하겠다. 이거 그냥 내버려 둬서 막 이게 불 붙어서 나가면 나는 중간에 샌드위치 돼. 그러니까 이 사전선거, 사전투표나 사회로 진상규명이나 이런 거를 둘러싼 이런 아주 폭발성 강한 이슈가 진행되는 거는 내가 결정할게. 지금은 아니야. 지금은 아니야. 내가 할 거냐 말 거냐, 언제 할 거냐, 어떤 강도로 할 거냐, 내가 결정할 거야. 이니셔티브를 가져간 거예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뭐 별로 불만 없어요. 뭐 우리가 힘이 없으니까 가지고 안 해. 제가 봐도 힘이 없거든. 한 10만 명쯤 와야 되는데 꼴랑 3,200명 왔단 말이에요. 오셨다고. 그러니까 그 정도로 힘이 없어요. 가져가셨네. 힘이 없으니까. 좀 처량하죠? 네 번째, 지금으로서는 열혈 공화 시민을 외면하고 그들을 소외시키고 조중동 및 국힘 주도 세력과 친하게 지내는 게 좋아라고 판단했을 수 있어요. 저는 세 번째, 네 번째가 키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판단한 거에 대해서 특별히 뭐 섭섭한 게 없어. 프로답게 판단했네. 냉정하게 판단했네. 그래서 윤 후보님은 윤 후보 게임 잘 뛰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대신에 우린 또 마음속엔 치부책은 남죠. 우리 눈먼 윤빠 아니야. 이게 게임을 이게 있습니다. 이른바 보수니 이른바 우파니 하는 분들 중에 상당 부분이 너무 손뼉을 이렇게 윤석열 지지한다 그러면 윤석열 그냥 다 손뼉을 100% 마주치려고 그래. 그럴 필요 없어요. 손뼉이요 삐걱버걱 하면서 가는 거예요. 삐걱버걱 하면서. 예를 들어 드릴게요. 2013년 초여름입니다. 최동욱 제거 캠페인을 제가 벌렸었습니다. 그 왜 벌렸냐? 최동욱이 트위터, 페이스북 접속 기록을 미 법무부에 요구하겠다고 그때 나왔어요. 한 2만 명의 아이디에 대해서. 그럼 미국이 거절하죠. 그게 국정원 이른바 댓글 사건인데. 미국 거절하면 그 다음번에 거절받으면 그 다음번에 저쪽 그 깡통 좌파는 어떻게 나오겠어요? 봐라! 박근혜 정부의 검찰총장이 요구를 합리적인 요구를 했을 거 아니냐. 우리의 검찰총장도 아니다. 박근혜 정부 검찰총장이다. 그 합리적 요구에 대해서 저 미 제국주의자들은 오만하게 거부했다. 반미투쟁이다. 화염병 들고 미팔군 앞으로! 불은 누가 지른 거야? 최동욱이 지른 거야. 최동욱이 지른 거예요. 야, 그래서 야 검찰총장이란 자가 저런 불을 질러? 저거 큰일 났네. 그러고서 이제 그때는 뭐 제야가 크질 않았죠. 저랑 저희 동지들 모이니까 한 10명, 20명 돼요. 그 당시엔 1인 시위의 정의가 10m예요. 그래서 저기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1인 시위. 비닐로 덮고 비박했어요. 여름에. 죽을 뻔했어요. 한 달 했나? 그러다 임여인이 터지는 바람에 최동욱이 나간 거예요. 저희 때문에 나간 건 아니고. 자, 그러한 최동욱 제거, 엔티 최동욱 데모를 하니까 무슨 일이 발생하냐. 저한테 밤낮으로 전화가 와요. 박주필. 그때 제가 뉴델리 주필인데. 왜 그래? 우리 저기 박 대통령 검찰총장 아니야. 지금 최동욱을 공격하는 건 박 대통령 공격하는 거랑 똑같아. 그거 아니고요. 한참 설명해 30분. 그럼 이제 마지못해 들어가. 한 20분 이제 목 축이고 물 먹고 나면 또 전화 와. 전화해서 저한테 그래도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고마운 사람이에요. 뒤에서 칼질하는 거예요. 저 또라이 같은 놈이 지금 박근혜 정부 박근혜 대통령 취임한 지 얼마도 안 됐는데 박근혜 대통령의 검찰총장을 공격하고 있다. 제가 그때 결심했어요. 내가 눈먼 박바냐? 내가 눈먼 박바냐?
그래 니들은 눈만 박바해. 난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믿음에 따라서 갈 테니까. 2016년에 김무성, 유승민도 똑같아요. 제가 유승민 그때 보고 저거 굉장히 위험한 사람이야. 그래서 제가 그 대구 동구에 가서 유승민 떨어질 일 없지만 너 골탕 한번 먹어봐. 우리가 무슨 생각하는지 보여줄게. 그래서 그때 거기에 나온 더불어민주당의 그 후보 찬조연설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별로 돈도 안 집어넣었는데 26%인가 나와서 선거비 보전 받았지. 저는 개또라이로 취급받고, 그리고 도장 갖고 나르샤 김무성 공격했고, 개또라이 취급받고. 제가 2016년에요 개또라이 취급받으면서 얼마나 밤낮으로 공격을 당했는지 박 대통령이 탄핵을 안 당하셨으면 저는 그때 발표 죽었습니다. 그때 저를 공격하는데 눈먼 새누리빠, 눈먼 보수, 눈먼 보수빠 지긋지긋합니다. 똑같아요. 지금도 저 윤석열 후보가 저런 스탠스를 딱 취하니까 저는 마음이 오히려 깔아앉는 거예요. 오케이. 윤석열 후보는 당신 비즈니스 하세요. 맞아. 당신은 뭐 우리야 뭐 힘 있나? 우리 열혈 보수, 공화 보수 뭐 그리고 사람들 시끄럽기나 하고 아직 힘도 없고. 오케이. 우리 존중할 거 없지. 맞아. 그 힘 있는 조중동이나 국힘 그 주도 세력 그 비율장 상하겠으면 큰일 나니까 거기 비율 맞춰서 하셔. 일단 당선되셔야지. 당신 비즈니스 하세요. 거꾸로 우리는 우리 비즈니스 하겠다 이거야. 우리는 보수공화주의예요. 우리는 사전투표 비판해야 되고 제도로서 선거 참관 감시운동해야 되고 사전투표, 본투표, 개표 다. 그다음엔 선거제도 획기적 개선을 위한 투쟁해야 되고 교육감 선거 특히 서울 경기 그 인구의 절반이에요. 두 개 합치면 서울 경기 교육감 선거 운동해야 되고 우린 눈먼 윤빠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길 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윤석열 후보한테 뭐 섭섭하다 말고도 없어. 냉정하게 딱 그 세력과 힘을 가지고 딱 견줘보면 윤석열 후보가 뭐 순진하게 우리 그 사전 투표에 대해서 비판하고 선거 참관하는 걸 주장한 열혈 공화 시민의 비율을 맞춰야 될 이유가 없어요. 이미 판은 거의 다 이겨놓은 것 같고 자기 판단은 그 판단 저도 동의해요. 많이 이길 수 있어요 지금 이미. 투표율 높이면 돼. 중요하지 않은 싸움일 수 있어요. 당장의 승패만 따지면. 오히려 당장의 승패만 따지면 조중동이나 국힘 주도 세력과 원소 안 지는 게 더 중요해요. 오케이, 당신은 그렇게 판단하셔. 근데 그건 당신의 판단이고 후보로서 그 점 인정해 줄게. 그 대신에 우리는 우리 길 가야겠어. 그거죠. 우리 좀 당당해져야 됩니다. 윤석열은 우리 구세주 아닙니다. 그냥 괜찮은 대통령 되면 되는 거고요. 특히 한미동맹, 외교안보 통일 정확히 지켜주면 되는 거고 폐악질 몇 개 걷어내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길 꿋꿋하게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로 힘을 장악했을 때 그때 그게 대통령 후보가 됐던 대통령이 됐건 국힘의 주도 세력이 됐던 그때 비로소 이러한 관점을 자기 정치에 반영할 거라고. 아직은 우리가 그 정도로 힘이 안 큰 거예요. 지금 씨앗도 안 돼. 씨앗이나 될까 이제. 자, 그래서 나라의 운명을 가를 3구 대선에 참여할 마지막 기회 안내해 드립니다. 3월 6일 18시에 마감합니다. 본투표와 개표 참관인입니다. www.muson.kr 혹은 www.2022korea.com 두 군데 다 괜찮습니다. 많이들 참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